원일이 TV 70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경제전담부가 맡았는데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사태를 의혹이 아니라 범죄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윤미향 가족 비즈니스였다. 국민 성금과 정부 보조금이 공사 구별 없이 뒤엉키고 뒤섞여버렸다. 단순 회계 불투명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분위기랍니다. 여권 내부의 기류도 변화가 생겼어요. 윤미향을 마냥 옹호하면서 끌고 가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낙연 당선자가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여권의 기류 변화, 큰 줄기로 5개 정도 관전 포인트로 정리하고 윤미향 사태의 본질과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윤미향 당선자의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2012년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을 했죠. 경매 낙찰가가 2억 2,600만 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현재도 근저당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대출 0원, 전액 현금이었다는 뜻인데 검찰은 그 돈 어디서 났냐 소명을 요구할 거예요. 윤미향 당선자는 처음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다 그랬습니다. 살던 집을 1억 8,950만 원에 팔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각 시점이 경매 완료 8개월 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죠. 윤미향은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적금을 3개를 깼고 가족한테 모자라는 돈을 빌렸다 그럽니다.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딸 유학자금 소명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딸의 유학자금은 2016년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받은 국가배상금 1억 8천만 원으로 충당했다 이랬거든요, 처음엔. 그런데 남편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시점은 2년 뒤인 2018년이었습니다. 역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죠. 언론에는 대충 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는 증빙 없이는 힘듭니다. 본인 입으로 정의연의 기부금과 개인 계좌가 섞였다고 했으니까 검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 겁니다. 안성 할머니 쉼터 운영비 9,300만 원, 검찰은 그 세부 내역도 요구를 할 거예요. 정의연은 2014년부터 6년 동안의 쉼터 운영비 9,3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의 이 쉼터는 사실상 빈집이었죠. 할머니 중 단 한 명도 머문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같은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윤미향 부친에게 인건비와 관리비 쪽으로 지급됐던 7,5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도 9,300만 원의 관리 운영비가 더 들었다? 이거 세부 내역 증빙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어요. 9,300만 원 전액 국민 성금, 국민 기부금입니다. 소명 못하면 검찰이 어떤 법을 적용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안성우 쉼터를 2013년 9월에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4월 22일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회견한 바로 그 다음날 반값인 4억 2천만 원에 급하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2배 비싼 가격에 샀다. 이거 소명해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산 사람, 판 사람, 중개한 사람, 3자가 서로 잘 아는 특수관계인이었잖아요. 특히 중개인 역할을 했던 이규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은 원래 마포에서 찾던 할머니 쉼터를 굳이 안성까지 내려가서 찾았고 더구나 2배 비싼 가격에 샀어요. 검찰이 소명을 요구할 게 많을 겁니다. 소위 업계약서를 통한 리베이트 같은 뒷거래, 검찰은 그런 걸 의심을 하겠죠. 4월 20일 급하게 매각하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검찰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할머니들은 구경도 못 해봤다는 그 안성 쉼터. 정의연 회계 자료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항목 이게 있는데 일부만 봐도 가스, 전기, CCTV, 벽난로, 컨테이너 공사비 그래서 3,475만 5천 원 비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인테리어 비용 1억 원, 벽난로 설치에 2천만 원 들었다고 하면 모를까. 글쎄요. 윤미향 당선자가 검찰에 뭐라고 소명할지 궁금합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죠. 윤미향이.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어디 썼는데 이걸 물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위원회에다가 200만 원, 사드 반제 대책위원회에다 200만 원, 탈북 종업원 북송 대책위원회에다가 200만 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수십 명한테 장학금 200만 원씩 뭐 이런 식입니다. 할머니 조의금을 그런 데다가 그렇게 쓰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건 둘째 문제고, 도대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어디다가 썼느냐, 이게 지금 아기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역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말고도 국고보조금 8억 원이 누락됐다. 기부금 사용 영수증 수천만 원짜리가 엉터리였다. 정대협이랑 정의연은 한 몸인데 동일한 명목으로 서울시에다가 지원금을 중복 신청했다. 검찰이 밝혀야 될 대목들이 줄잡아도 10건은 넘는다 그럽니다. 검찰 수사의 방향과 관전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어떻게 진행될 거고 뭐가 문제가 될 건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윤미향과 정의연이 지금까지 14차례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일은 꼬이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거죠. 민주당도 처음에는 친일파의 공격이다 이렇게 엄호를 좀 하더니 이제는 슬슬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박범계 의원, 윤미향 당선자가 국민감정법을 건드렸다. 여론이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 달라지고 있다. 윤미향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될 때까지 당이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부금 문제와 정의연의 활동은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미향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낙연 당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차하면 윤미향 손절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윤미향 자르고 가자, 즉 제명하고 가자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사실상 합당을 했죠. 여기서 계속 윤미향을 엄호를 하다 보면 민주당이 속된 표현으로 독박 쓸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어요. 저는 검찰 수사도 중요하고 민주당의 기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력 5부라는 시민단체 개혁이에요. 언론이 권력 4부라면 시민단체는 권력 5부입니다. 수백, 수천 개에 달한다는 그 시민단체 가운데 메이저급인 시민단체가 정대협이고 정의연입니다. 국민성금 50억 원이 몰렸고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이 몰리고 있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의제를 갖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 위안부 문제 해결, 명분 있는 활동을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이저 시민단체라는 정의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익명으로 보도된 할머니들의 워딩 그대로를 제가 몇 마디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윤미향을 도둑 X라고 험한 말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안성 쉼터라는 그 집 너무 좋더라. 240평? 정원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런데 우린 있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들 핏값으로 호의호식했구나. 치가 벌벌 떨린다. 국민들 호주머니 턴 돈 모두 토해내라. 할머니들이 이러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위안부 할머니들 30분이 모여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은 문 닫아라. 제목이 그랬고요. 내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에서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들이다. 정대협 활동가들을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2004년도부터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 정권의 한 축이고 국회의원 배출한 권력 5부입니다. 검증과 투명성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되는 주류 권력이 된 세력이에요. 검찰이 윤미향 하나 잡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부를 하고 성금을 내는 국민, 그 명분과 정성이 헛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깜깜이가 돼선 더더욱 안 되죠. 시민단체 개혁, 외부 회계 감사받자. 이 법 하나만 만들어도 개혁의 절반은 완성된다고 봅니다. 정의연 처음에는 펄펄 뛰었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럼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연
검찰 수사에서 진짜 뭐가 나오면 할머니들 요구대로 해체까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몇 분 안 남은 위안부 할머니 권익보호 활동,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악취가 나는 적폐를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은 누가 이어서 할 거냐, 그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겁니다. 할머니들 이제 1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시민단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키를 잡고 해결하라. 이걸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